안녕하십니까. 카이저TV의 카이저입니다. 오늘은 그 포보스님을 모시고 상가에 관련된 재밌는 이야기들을 할 텐데요. 이번 내용은 집중하셔서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 맛있네요, 이거. 맛있죠? 달달한데. 네, 포도와인이라고 주정강 와인인데 맛있어요. 근데 이 포보스님이 또 이 와인에 또 일가견이 계셔가지고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공식적인 질문부터 이제 하면서 시작하도록 할게요. 포보스님이 저도 예전에 그 수업을 들었었는데 상가에 대해서는 완전히 그 상당한 지식과 노하우를 갖고 계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서울에 마침 계셔가지고 제가 특별히 요청해서 원래 찍는 날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다른 날에 따로 이제 시간을 잡아서 오늘 포보스님과 이제 찍게 되었는데, 그 여러분들 중에 뭐 포보스님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투자한 지는 한 30년 정도 됐고요. 처음에는 뭐라고 해야 되나, 이 김영산 전 시절에 미등기 전매 시절부터 투자하긴 했었는데, 그때는 잘 모르고 갭 투자한 거고 뭐. 지금은 그 이후에 아파트만 하다 보니까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싶어서 상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다가 IMF 때 한번 말아먹고, 그 뒤로는 이제 실패하지 않는 상가를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권리금이 생기는 지역, 그리고 세입자가 나가도 항상 세입자를 바로 받을 수 있는 지역, 그런 쪽으로 해서 상가 개발하고 그런 쪽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아, 개발도 하시는 거네, 그죠? 개발이라고 할 거는 없고 그 지역 상권에 지금 녹할들 하고 장사하시는 분들하고 그런 분들 취향이라든가 흘러가는 흐름이라든가 그런 쪽에서 지역을 이렇게 좀 부흥하는데 좀 이바지하는 쪽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오늘 이야기도 오겠지만 부산의 전포동 거리 그런 그죠. 데가 어떻게 보면 네. 이제 그런 느낌이겠다, 그죠? 제일 처음 시작한 거는 온천천 카페 거리라고 있고요. 네. 그거는 뭐 한 십몇 년 전에 거의 아무것도 없을 때부터 해서 어느 정도 시장 상황이 좋아지고, 그런 가게들이 활성화될 때, 그때까지 좀 보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한 거는 전포 카페 거리하고 회의단길, 네. 그다음에 밀락동하고 강안리, 그쪽으로 사람들하고 같이 이런 데 투자도 괜찮겠다 싶어서 그쪽으로 또 수강생들도 많이 브리핑도 해주고 해서 성공한 케이스가 많죠. 네네. 네. 전포동 이쪽은 서울에서도 유명한 곳이거든요. 아, 그런 거예요? 서울 사람들도 많이 안 네, 가면? 좀 알아요, 전포동. 어. 저도 이제 부산은 잘 모르지만, 네. 저도 어차피 아파트 투자 위주로 했잖아요. 네. 상가는 모르는데, 뭐 전포동하고, 그쪽은 좀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핫하고. 그리고 또 황리단길, 이건 뭐 전국적으로 다 알려진 곳이에요. 화인학교는 경주고요. 네, 그죠. 그게 이제 예, 경주. 예. 그러시군요. 아, 또 이 말씀하신 것 중에 저는 이제 그 포스님은 상가 위주로만 하신 줄 알았어요. 그 전에 이제 아파트도 많이 하셨네요. 그죠? 그전에는 뭐, 20대 초반이었으니까. 아, 아주 옛날에. 네, 그때는 그 중아파트 그 천만도 안 하던 시절이니까, 그때는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김영삼 정부 전에는 그 미등기 전매하고, 그때는 뭐 시가 신고가 없는 시절이어서. 그렇죠. 실거래 이런 게 찍힌 게 그때는 없었죠. 없었으니까. 예, 예. 그때는 뭐 놀기 좋은 장이었는데 내가 너무 어려서 그냥 입만 좀 대고 말하는 거죠. 차명도 상당히 많이 했잖아요. 네, 차명 많이 했죠. 그렇죠. 그게 예. 이제 금융실명제인 거죠. 그 이름이 들어가기 그렇죠. 시작한 게. 그때는 차명 계좌 엄청 많이 썼죠. 그죠, 그죠. 예, 그때는 뭐 그런 게 예, 전혀 예. 문제가 없었으니까. 예, 차명도 그때도 쓰긴 썼네. 잡혀가기가 뭐. 아니, 그거는 뭐 어차피 그 법 이전의 시기니까 뭐 예, 큰 예.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영국점이 있었을까요? 상가로 이렇게 변신을 하시게 된. 일단은 뭐 현금 흐름. 현금 흐름을 맞이하면서 뭐 제가 어릴 때 졸업하자마자 네. 급여를 받는 시절이 한 30만, 40만 밖에 안 되니까, 그 당시 때 보면은 건물주인들이 그래도 100만 원, 200만 원씩 받아가는 거 보면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게 상가시장인 것 같아서 그래서 또 공부를 했죠. 그러시구나. 네. 아, 그 이야기는 이제 뒤로 가면서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포보스님이 여러 가지 하셨는데 기억나시는 것 중에 가장 잘 됐다. 아, 이거는 뭐 어디가 자랑해도 좋은 가장 잘하신 투자나 아니면 뭐 창업 그리고 힘들었던 거 이런 거 하나씩만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장 잘한 투자 말씀하신 거죠. 네. 한잔하고 하시죠. 네. 편안하게 하시죠. 이게 처음이라서 어떨떨합니다. 네. 우리 또 이 편집의 기술이 있으니까요.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가장 잘한 투자는 뭐라고 해야 되나, 이 투자로서의, 부동산 투자로서 잘한 것보다는 창업에 대해서 잘한 거죠. 네네. 창업을 한 계기가, 아까 IMF 때 제가 한번 쫄딱 망했었거든요. 그럼 돈이 10원도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돈이 10원도 없는 상황에서 이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는 게 한계치가 있다 보니까 결국은 사업 소득을 늘려야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독서실, 뭐 알바부터 시작해서 네. 뭐 투잡 서리잡 뭐 그런 걸 했었죠. 예, 중고차
자동차 매매 시장도 가서 일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러다 우연하게 좀 아시는 분 도움으로 그때 당시 한 25년쯤 됐겠네요. 그때 부산 시내에서 한 세 번째로 차린 그 스크린 골프장을 했었어요. 아, 스크린 골프. 예, 처음에. 그때도 있었구나. 그죠? 예, 24, 5년 전이면 한 2000년 정도 그러니까 됐던 부산 시내에서 세 번째로 차렸으니까 제가. 아, 예. 사구 쪽이라고 있는데 부산이 사구.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차렸었죠. 근데 너무 일찍 차리는 바람에 한 1년 동안은 적자 났었어요. 너무 일찍 차린 바람에.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이 골프를 스크린 골프를 해서 처음 인식은 이게 놀이문화가 아니고 스크린 골프 가서 필드 나가기 전에 하루 전에 점검하는 개념을 갖는데 이 갭 차이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스크린 골프하고 실전하고 현실하고. 예, 그래서 사람들이 스크린 골프 치면은 내 자세가 망친다 해서 좀 안 좋은 느낌이 있었구나. 처음엔 안 좋은 시선이 있었는데 어느 날 실점이 올라가니까 이게 노래방 문화처럼 놀이 문화가 바뀌면서 그죠. 이게 나중에는 분야가 엄청나게 늘어나더라고요. 맞습니다. 요즘에도 주위에 보면 스크린 골프 치는 사람이 엄청 많거든요. 이런 말 하긴 하지만 그 당시 때 그 문화를 제가 깨기 위해서 스크린 골프에다 뭘 접목시켰냐면은 스크린 골프 치는 사람들한테 제가 옆에 식당 있는 데서 호프를 한 잔씩 돌렸어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대한민국 최초, 세계 최초로 제가 스크린 골프장에 술을 판 사람입니다. 술 얘기는 예. 한 잔 드시죠. 근데 그때 그 술을 공급하는 거는, 제공하는 거는 문제는 없었나요? 돈을 안 받고 제공하는 그냥 줬으니까. 판매가 아니고. 판매가 아니고 제가 서비스를 줬었으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뭐 상장사가 됐지만 골프존 회장님이라 사실 해야 되나? 저희 가게도 찾아오고 그랬었죠. 한 25년 전에. 그렇구나. 그 당시 때는 골프전 그 기계가 그렇게 시절이 아니었어요. 그때도 골프존 기계가 있긴 있었군요. 예, 원래는 그때는 팝 브랜드가 알바트로스라는 기계였거든요. 그러다가 알바트로스는 사람들 그 필드 나가기 전에 실전 경험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실전 베이스를 한 거고, 근데 골프전은 약간 재미를 가미하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는 이게 어른들의 게임이 된 거죠. 놀이터가 된 거죠. 그러니까 뭐 지금 청소년 잘하는 세대들 게임 좋아하는 것처럼 어른들의 게임 세대가 계속 그런 식이었군요, 그때. 그러면서 제가 그런 걸 접목하면서 그때 한 1년은 고전하고 그 뒤로는 좀 성공을 했죠. 그러시구나. 그래서 스크린 골프 하다가 이 조금 어느 정도 시점이 되니까 이게 스크린 골프가 한 그때 당시에 한 25,000원 받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나이 들어서 그 당구장 주인 같은 느낌 들더라고요. 그래요? 25년 전에 많이 젊었지 않습니까? 그때 왠지 스크린 골프장은 되게 세련된 느낌 같은데. 근데 그러니까 뭐 계속 있다 보니까 사람들 계속 뭐 게임하고 게임이 받는 시스템은 당구장과 똑같은 느낌인데 이 젊은 나이에 이거 하려니까 돈은 벌리는데 그 버는 한계치가 있어요, 그것도.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옆에 스크린 골프장을 골프 연습장 안에 하고 있었는데 그 옆에 그 망해 나가는 골프샵이 하나 있었어요. 그 골프샵이 왜 망해 나갔냐면은 그 부산 시내에서 제일 큰 빅샵이 근처에 골프샵이 하나 있었거든요. 거기 야성 때문에 못 이겨서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저는 일단 뭐 스크린 골프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뭐 정리하고 나가시고 그럼 내가 인수할게 권리금 주고 인수해서 그때부터 이제 골프샵을 했죠. 골프샵으로 그렇게 바뀌셨구나. 네. 그 당시 때 제가 잘한 케이스는 그 골프샵을 인수한 거였죠. 그때 좀 돈을 긁어 모으셨나 보네. 처음에는 못 긁어 모았죠. 그때는 뭐라고 해야 되나 첫 그만두고 나가시는 분들도 망해서 나간 거거든요. 근데 그 망한 가게를 내가 인수해서 그걸 키워서 매출을 뭐 100억대까지 끌어올리는 상황에서 제가 부산시내 개인 골프샵 매출은 1등까지 다 했거든요. 대박이네요. 근데 뭐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 원래 안 되던 거를 그대로 인수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뭔가를 바꿨기 때문에 좀 상황이 바뀐 거다, 그죠? 그렇죠. 처음에는 그 픽샵 때문에 이게 골프 채를 받을 수가 없었거든요. 용품 계약이 안 됐어요. 뭐 갤러리 타이틀 아예 안 됐었어요. 그래 처음에는 조금 우울하게 불쌍하게 짝퉁 골프백 하나 놓고 지나간 적도 있어요. 그러다가 뭐 손님들한테 좀 그래도 나름 인정을 좀 받다시피 하니까 손님들이 그냥 채를 좀 구해주려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격을 좀 밑에보다 조금 비싸도 뭐 팔아주시고 제가 장사하면서도 뭐 이득보다는 손님을 남기는 장사를 좀 했었거든요. 그 당시 때 뭐 예를 들면은 제가 이것도 뭐 거의 최초인데 옛날 골프 치면 골프채 같은 게, 잘 부러져요. 에이스 같은 게 발생이 많이 돼요. 골프채 부러지는구나. 그래갖고, 본사에 올려버리면은 골프채를 수리해서 오는데, 그 당시 때 골프채 수리해 갖고 오는 내용들이
골프장가 원래 좀 더럽잖아요. 네. 그러면 샤프트라는 게 부러지면은 그 샤프트만 수리해서 내려가요. 예, 근데 손님 입장에서는 네. 그래 수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예, 한번 예, 해주면 그렇죠. 저 스케일링도 좀, 예. 스케일링을 해야 되나, 뭐 좀 약간 다듬어주고. 깎아주고 그런 거 예. 해줘야 되는데, 네. 다른 샵은 그런 걸 안 했어요. 근데 제가 그걸 갖다가 깨끗하게 헤드까지 다 닦아서, 어떻게 거기에다가, 보면 또 포인트가 되겠다, 그죠? 예, 거기에다 제가 비닐을까지 입혀줬거든요. 새 것처럼. 좋네요. 예, 예. 그걸 제가 최초로 했었으니까. 남대로 뭔가 있었구나. 예. 그러면서, 그 입혀주니까 손님들이 다른 집 가서 에이스 받을 때하고 저한테 에이스 받을 때하고 다르더라고요. 그렇지. 똑같은 채를 에이스 예. 시켰는데 다르잖아요. 예, 그죠. 손님 받는 입장에서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완전 기분 좋죠. 예, 그렇죠. 예. 이게 돈 많은 사람들이 설득이 뭐냐면은 큰 돈 잘 쓰는데 이 자질구레한 거 사소한 거 신경 쓰는 거 이국수 좋아하거든요. 예, 그런 쪽을 제가 조금 해서 성공한 케이스죠. 저도 여기서 배우는 것 같습니다. 소비자를 감동시켰네, 그죠? 예, 그러면서 뭐 그 뒤로는 이제 지금 골프 에이스 센터들 이제 저하고 똑같은 행동하고 있는 거죠. 그때 뭐 본사에도 제가 항의를 좀 하고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한 업체가 제 말 듣고 따라서 하니까 다른 업체들도 따라야지. 따라서 거기 잘 하더라고요. 되는 요즘은 그렇게 다 처리해서 다 나가요. 어떻게 보면 그쪽에 송부자 역할을 하셨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 그걸로 이제 큰 돈을 버셨고, 그리고 또 힘들었던 것도 있으실 거잖아요. 기억나시는 거. 힘든 거는 뭐 IMF 때 18% 은행이 이제 감당 못해서 망한 거죠. 뭐. 그때는 이제 전반적으로 다 힘들었다, 그죠? 예, 그때 당시에. 사업하시는 분들은. 예, 그때 상가 하나 샀는데 뭐 거의 연끌을 했었으니까요. 뭐 4억짜리 상가 하나 사는데 대출을 받아서 네. 거의 뭐 한 3억 한 5천 정도 받았는데 네. 그 3억 5천을 받았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대출은 2억 5천 받았어요. 근데 1억이 없었어요. 1억이 없었는데 매도자가 얼마나 이 참 팔고 싶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1억을 1년 뒤에 갚으라 하더라고요. 파는 사람이. 잔금을 1년 뒤로. 예, 그런 1억만. 느낌이죠. 1억을 뭐 건조당 수정한 데 갖고. 그래도 파겠다가 덥석 잡았는데, IMF가 한 2년 갔잖아요. 저는 모르고 했는데. 뭐. 저는 그때 학생이라서 정확한 느낌은 없는데, 그때 1년 뒤에도 그 1억을 갚아줘야 될 압박감과, 은행 이자의 압박감과, 그걸 못 해나와서. 그때 이자는 당연히 10% 넘었을 거고, 18%. 15%. 18%. 18%. 그래서. 요즘 대법의 최고 이자율이 18% 아닌가요? 20%인가? 네, 어쨌든. 예, 그래가 그때 만세 불렀죠. 그러면서 역시 이제 그때도 뭐 힘드셨을 때 그 경험이 또 어떻게 보면 또 지금의 또 포버슨이 만드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죠. 지금 이자는 뭐 옛날 너 따지면 저 금융위기 때도 8% 이자를 냈는데 뭐 작년에 6%낼 때도 그렇게 뭐 별로 피부에 와닿진 않았어요. 제 입장에서는. 느낌이 다르네요. 보통 이 부동산 호황기 그때 이자율이 낮을 때 3%, 4% 받으신 분 많잖아요. 그죠? 네, 저도 그런데, 그때 2%대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재작년에. 그런 상황에서 6%까지 막 올라가니까 이자가 더블이 되면서 되게 힘들었는데 포버슨은 18%를 경험치가 있으시니까 18%도 있고 8%도 경험치 있고요. 제가 4년 전에 글 올린 게 있어요. 투자를 할 때 그때 금리가 너무 낮아서 자기 기준금리를 정해냈거든요. 그래서 저는 5%의 기준금리를 정한다고 글을 올리는 글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 수강생들은 그 글을 다 읽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한 대비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금리 올라도 별 상관없었던 거죠. 확실히 예전의 경험치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요번에 그 힘들 때도 예전에 그 금융위기, 뭐, 아메리카까지는 몰라도 금융위기를 겪으신 투자분들 좀 있잖아요. 그죠? 네. 그분들은 막판에 10년 주기설의 느낌을 알고 막 파시더라고요. 네. 세입자분들한테 이사비도 한 1,000만 원씩 주고. 지나고 보니까 그렇게 판 사람이 다 그분 분들이더라고요. 예전에 그 힘든 경험을 느끼셨기 때문에. 그렇죠. 저도 뭐, 그때 당시 한 2년 전에도 시세 차익 뭐 좀 나서 판 게 있거든요. 네, 그때 네. 좀 싸게 팔기를 팔았는데, 그냥 어느 정도 좀 현금 확보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그 팔아놓은 게 그래도 몇십억 들어왔으니까, 그냥 좀 편히 버티는 거죠. 그러네요. 남들보다는. 진짜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예, 잘 들었습니다.